하나, 둘, 셋. 디지털의 습격. 손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고 아날로그는 그저 추억 속에 머물렀는데요.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가 귀환했습니다. 반갑지만 조금 이상한 건 아날로그 열풍의 중심이 2030 세대라는 것. 일단 이렇게 들고 다니면 폼이 나고요. 진짜 어려워요. 이제 이걸 재밌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신기하죠. 있는 거는 이제 추억이라는 명찰을 떼고 새롭게 돌아온 아날로그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회원 지하상가. 1979년에 문을 연 이래 수집가들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LP 애호가들의 방앗간도 있습니다. 빛바랜 재킷 사진, 진열장을 빽빽하게 채운 LP. 그 속을 뒤적거려 원하는 것을 찾는 재미. 40대 이상에겐 추억이자 여전히 매력적인 아이템인데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다 음악을 선택해서 듣잖아요. 근데 LP 듣는 건 어쨌거나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음악도 틀어놓으면 이렇게 흘러가게 가는데 요즘은 다 고르다 보니까 뭐가 좋고 나쁜지 모르는 것 같아요. LP 세대는 아니지만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난 30대는 중년들과 통하는 게 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어떤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대의 어떤 그 중간점에 있는 건 각자의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다 느낄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날로그라는 건 좀 아버지의 향수 같은 느낌? 그런데 디지털 원주민 20대도 제법 눈에 띄는데요. 편한 걸로 하는데 데이트 겸 LP 구경을 왔다는 20대 커플. 비틀즈 음반을 두고 심사숙고 중인데 오늘이 첫 방문은 아니랍니다. 한 1년 조금 안 됐어요. 1년 조금 안 돼서.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관심은 있었는데 그 기계판이 없으니까 그 MP3를 계속 듣다가 판이 생기니까 듣게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이 들었죠. 과거 LP를 전혀 안 들었던 사람이 CD, MP3 그런 음원들을 가지고 음악 듣다가 LP를 우연찮게 들었는데 정말 좋은 거라는 걸 느낀 거죠. 이런 변화가 반가운 이석현 사장. 젊은 손님들에게 다양한 음반을 추천하고 함께 감상도 하는데요. 상점 대표이기 이전에 LP 마니아인 그의 추천곡은 뭘까요? 프랑스보다 이게 프랑스 좀 많이 마첼로라는 소리니까 어떻게 이런 깨끗한 소리 나지? 대박이네. 바이올린 협주곡. 디지털 방식과 다르고 세월의 깊이가 있다는 것. 추억이라는 의미를 빼고도 LP가 그 자체로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요즘 음악 듣기 너무 쉽잖아요. 근데 LP는 조금 더 어렵지만 이제 그때 막 약간 살짝 잡음도 있고 뭐 중간에 어떻게 보면 흠집이 나서 튕기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럽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자연스러움을 많이 찾는 게 아닐까 싶어요. 국내 한 음반사에 따르면 2016년도 LP 매출액은 2012년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2030 소비층이 늘었다는 것. 인기 아이돌 가수들도 LP 음반을 발매하면서 추억이 아닌 음반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LP 카페도 젊어졌는데요. 추억을 자극하는 분위기보단 모던한 인테리어로 무장. 혼술을 하기에도 부담 없는 분위기. 약 10만 장에 달하는 LP도 감각 있게 세팅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음반을 수집했다는 김영신 사장. 자칭 LP보이라고 칭할 만큼 LP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알면 할수록 좋아지더라고요. 음악도 좋지만 음반이 갖고 있던 가치, 뭐 그런 보물을 찾는 기분?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터치 몇 번이면 음원이 다운되는 시대. 보물 같은 음반이 있을 리가 없죠. 이 간극을 비집고 들어온 건 저는 뭐 향수나 추억보다는 약간 처음에 호기심, 좀 옛날 노래는 올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치부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편견들. 편견이 사라지면 달리 보이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음반을 고르고 닫고 디지털에서는 적은 수고로움의 가치와 음악이 시작되기 전의 호흡.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마음이 네, 경제적인 여건에서 집에서 그렇게 못 듣고 여기 와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빨리 감기, 되감기에 연연하지만 않는다면 세상의 여건 속에서 LP 음악을 즐길 곳은 많은데요. 아날로그를 보물처럼 지켜온 LP보이의 열정이 헛되지 않은 것 같죠? 이런 곳을 차려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손님들 있을 때마다 기분이 좋죠. 레코드판이 뭔지도 모르는 세대들도 있으니까 20대 초반들이면 자기들이 그 실제로 이렇게 많이 보긴 처음이겠죠. 다시 찾은 회원 지하상가. 자타공인 턴테이블 박사를 만나러 왔는데요. 부담 없는 가격대의 물건부터 수집가들이 탐내는 것까지 15개 종류의 턴테이블을 직접 공수해 왔답니다. 그런데 이런 랭킹 꼭 알고 싶잖아요. 크기부터 남다른 이 턴테이블 과연 얼마일까요? 가격을 얘기하면은 아마 못 살 거예요. 한 1억 정도 가지. 이 부속이 따로 다 놀아서 그래. 이게 스탠드하고 다 이런 게 해서 하면은. 억소리 나는 턴테이블이라도 소리 내는 원리는 다르지 않은데요. 얘를 진동해서 이렇게 떨면서 그래서 소리를 내주는 거지. 그냥 일직선이 아니고 떨고 가는 거야. 이걸 그 현미경으로 100분의 1로 잡아야 떠는 게 보이는 거야. 눈으로 안 보여. 관리 방법도 쉽습니다. 바늘과 LP 먼지를 수시로 제거해야 잡음이 적어지는데요. 아날로그와 평생 함께한 김종훈 씨가 꼭 하고 싶은 말. 설명 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냥 들려주니까 돈 안 받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짧게 얘기해 줄게.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머리가 아프니까 하루에 2가지씩만 하게끔 해줄게. 하루에 2가지씩만. 요즘 2030 세대에서 이건 모르면 구닥다리 취급 당한다죠. 작은 뷰파인더. 필름수는 단 24장. 사진 확인은 3일 후에 가능합니다. 자연스러운 빛 번짐의 감성 효과까지 필름 카메라의 묘미를 그대로 옮겨놓은 이 앱은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출시 2달여 만에 무려 84만여 명이 내려받았는데요. 가상의 놀이를 즐기다 진짜 카메라를 손에 든 사람들. 필카 사용 경험 1년이 채 안 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보고 반했어요. 일단 이렇게 들고 다니면 폼이 나고요. 근데 멋있어 보이고요. 멋지게 찍으려면 필름 장전부터 해야죠. 가격은 3,000원대부터 10,000원 전후, 종류도 제법 많습니다. 초보들이니만큼 필름 선택의 기본부터 배워볼까요? 카메라 판형마다 쓰는 필름이 다른 거예요. 이건 소형 카메라, 이건 중형 카메라. 컬러요? 네. 감도는요? 흑백으로. 흑백으로요. 흑백 예. 감도 100짜리. 100짜리를? 네네. 좀 당겨, 더. 그래갖고 여기다 한 다음에 닫아. 1까지. 찍는데 찍으면서
여기 돌아가는지 물려갖고 다 가고 있는 거야. 알겠지? 가끔 필름 끼다가 실수해가지고 날려버린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워가는 느낌이랄까? 한 손에 척 카메라 한 대씩 들고 향하는 곳은 좁은 골목이 얽히고 설킨 을지로 공구 골목입니다. 언뜻 보면 그저 낡은 골목으로만 느껴지는데 무슨 사진을 찍는 걸까요? 빗물에 지금 하늘이 비쳐 있잖아요. 약간 그 건물 지금 비친 거랑 그리고 딱 그 사이 전봇대의 그 전선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녹슨 것도 되게 이뻐 보이고 이런 공장 환경 어두워 보이는 것도 되게 이뻐 보이고 사진으로 찍으니까 또 더 이뻐 보여요. 카메라 종류만 바뀌었을 뿐인데 시선의 깊이까지 달라집니다. 셔터를 누르기까지 전에 없던 신중함도 생기는데요. 잘 나왔어요? 못 보니까 굳이 잘 나왔는지는 모르겠고 잘 나오지 않을까요? 좀 신경 쓰고 찍고 있으니까. 우선 한번 화면 보고 있어요. 들여다보고 기다리고 손때 묻은 카메라가 시간의 속도까지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됐어. 그다음에 이제 장전. 뷰파인더가 위에서 내려다봐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또 좌우도 틀려요. 그 부분을 제가 찍고 싶은 부분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찍어야 돼요. 더 자세히 보겠네요. 맨날. 그쵸? 이런저런 제약에 사라진 무한 셔터 욕구. 용량은 훨씬 작아졌는데 담아내는 건 더 많습니다. 그냥 걸어갔으면 5분이면 지나갈 길을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찍으려고 하니까 뭘 담을지 생각하면서 걸으니까.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필름이 이거 안 됐어. 이거 어떡하지?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 필름이 제대로 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한 것도 안 찍힌 거예요. 필름의 매력이죠. 어떻게 보면 우연성. 그러니까 잘 인내심을. 그렇지. 덩달아 불안해진 일행. 자동이라서 숫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숫자 계속 바뀌고 네, 있고요. 저도 숫자 겹. 아니, 얘는 숫자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걸 할 때마다 이게 돌아가요. 돌아가요. 바뀌죠. 저 뒤에 분은 지금 갑자기 더 바빠지셨네요? 아까 되게 여유롭게 찍으시더니 네. 빨리 해야 돼요. 여유 즐기러 오셨는데 바쁩니다. 무겁고 크고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불편하고 돌발 상황은 왜 또 일이 많은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어때요? 지금 생각했던 풍경 아니면 뭐 담고 싶었던 거 잘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안 흔들리면 정말 다행인 거고 근데 약간 좀 불안해요. 이게 필카가 그것만은 또 매력이긴 한데 맞아요. 흔들린 것도 경험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일단 잘 나오길 빌어야죠. 그러나 모든 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 그날의 기록이 말해주네요. 개성, 특별함, 아날로그의 새로운 가치가 더해지면서 이색 사진관도 대세. 이곳에서는 15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5분 만에 촬영 끝. 바로 인화에 들어가고요. 아날로그라고 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 순식간에 사진도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9세기 폴라로이드예요. 결과물은 요거 한 장이에요. 빠르고 느낌 있게 이 사진의 정체가 뭘까요? 우선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부터가 범상치 않은데요. 100년이 넘은 흑백 카메라.
자, 여기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초창기 사진기처럼 상하 좌우가 반대로 보이고 피사체와의 거리 조절도 손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날로그 사진만의 독특한 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이제 검은 철판이고요. 카메라는 맛보기. 이것을 이용. 이 촬영 기법의 백미는 철판으로 필름을 만든다는 건데요. 먼저 빛부터 완벽히 차단. 기계로 이렇게 바르시는 게 아니고 직접 그냥 막. 네, 다 손으로 해서. 이제 손이 고생할 시간. 다 틀립니다. 빛에 반응하는 용액을 직접 철판에 발라 수제 필름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사진의 끝판왕이죠. 네. 아날로그 끝판왕의 포인트는 용액이 마르기 전 인화까지 끝내기. 그래서 습한 사진이라고도 불립니다. 올때 됐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찍기까지 30분 이상이 소요되고 추가 인화와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끝없이 무한 수정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힘겹고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강박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불완전하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런 게 더 낫지 않은가. 그게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속도하고 맞는 거 아닌가. 흔치 않다는 것. 개성 강한 20대에게는 이만한 매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좀 희소성이 그런 희소성에 대해서 좀 가치를 더 두게 되는 것 같아요. 밝은 감도를 위해 사용되는 조명만 4개. 위치가 변하지 않아야 흔들림도 막을 수 있다는데요. 두 분을 영원히 기록할 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5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삐걱거리는 소리도 희소성의 일부. 무엇보다 가치 있는 건 휴대폰 저장용이 아니라 소장 가치가 있는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것. 하나, 둘, 됐어. 네. 잘 나오길 때. 짜릿한 기다림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습한 사진의 묘미입니다. 인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보너스. 신기해. 저희가 이렇게 의도치 않게 이렇게 얼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진 한 장에 담긴 게 참 많은데요. 사실 핸드폰 사진처럼 툭 해서 찍힌 게 아니라 그런 찍기 위한 과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좀 스토리가 있는 건 사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면은 그때 그 기억이 다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뭐 하세요? 각자 원하는 책과 필기구 가지고 오셔서 그다음에 원하는 글을 자유롭게 필사하는 시간이고요. 쓰고 집중하고 템포를 조절하는 것.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어떤 문서화 작업을 할 때는 수정된 것만 나오니까 글을 쓰고 지우는 그 행위가 그 과정 속에는 안 남아요. 펜 같은 부분에는 틀리면 그대로 그냥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이게 인생의 한 면이라고 생각해요.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 고요함에 익숙해지고 무언가 발견하고 감각을 깨우는 것. 세대마다 추구하는 가치는 달라도 아날로그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요.
따뜻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물건 중 하나. 바로 만년필입니다. 최근에는 고가의 서명용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 중이라는데요. 어떻게 보면 나를 대변하는 도구 이렇게 그런 성격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나를 대변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곳. 만년필 상점 한쪽에 조용한 카페를 마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천히 써보고 감촉을 테스트하라는 거죠. 만년필을 늘 주머니에 간직하는 사람들은 만년필의 불편함마저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제 잉크가 막 가끔 흘러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떨어뜨리면은 막 잉크가 여기 막 새어 밖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만큼 가치를 투영하는 거. 그러니까 귀찮지만 그래도 뭐랄까요? 그 정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이거 만년필 써봐야 할 것 같아요. 만년필을 고를 땐 직접 방문해서 밀당하듯 즐겁게. 특히 수공 생산되는 펜촉은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도 필기감이 다른데요. 그 예민함을 길들이는 최고의 방법은 자주 사용하는 것. 요거는 동일한 제품인데요. 펜촉 사이즈가 가는 촉이에요. 이 쓰는 각도라든지 이 쓰는 사람들마다 이 필 앞 다르기 때문에 길이 들면은 더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자기한테 더 맞는 만년필이 되는 거예요. 만년필과 사람 사이에도 함께 견뎌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회에서 무조건 안 불편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런 작은 거에 가치를 담는 거, 그러니까 나만의 만년필을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온 아날로그. 새로워서 좋고 변함없이 따뜻해서 더 좋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귀찮은 부분들이 많죠. 뭐 누군가는 불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행복해요. 거기에는 아날로그만의 기다림도 있고 속도도 느리고 사람 속도하고 맞는 것 같아요. 필리를 도와줄 달려보겠네.